자, 2026년 5월 10일. 이 날짜를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.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다시 시작되거든요. 바로 한동안 멈춰 있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다시 돌아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잠시 유예됐던 규제가 다시 적용되면서 다주택자분들의 세금 부담이 말 그대로 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은 딱 이 네 가지입니다. 중과세가 돌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, 그리고 정확히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, 또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은 뭔지,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도대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게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이야기가 쉽습니다. 쉽게 말해서 말이죠. 집을 여러 채 가진 분이 정부가 여기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좀 관리해야겠다 하고 콕 찍어놓은 특정 지역, 바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더 내는 세금입니다. 일종의 페널티 같은 거죠. 일반적인 양도세보다 세율을 훨씬 무겁게 매겨서 시장 과열을 좀 막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. 자,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.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더 내야 되냐?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자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.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나도 해당되나?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 답을 제가 지금부터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. 내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고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집을 파는데 그 파는 집이 하필이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? 그럼 바로 중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게 세율이 그냥 20%, 30%가 아니라는 겁니다. 원래 내야 하는 기본 세율에다가 20%포인트, 30%포인트를 더 얻는 구조예요.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아주 큰 구간에 걸리면요. 세율이 최대 75%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많은 분들이 세율만 보고 세율이 오르는구나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. 사실 더 무서운 게 뒤에 숨어 있습니다. 이거 진짜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장기 보유 특별공제, 우리가 보통 줄여서 장특공제라고 하죠.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양도 차익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주는 정말 핵심적인 혜택인데요. 중과세를 맞는 순간 이 혜택이 그냥 원이 됩니다.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죠.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5억이라고 해볼게요. 장특공제로 30%를 공제받으면 과세 대상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나 줄어드는데 중과세가 되면 이 혜택 없이 그냥 5억 통째로 높은 세금을 맞게 되는 겁니다. 타격이 엄청나겠죠? 네, 이게 그냥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. 소득세법을 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높은 세율, 그리고 핵심 공제 혜택 상실,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이중 타격인 셈이죠. 자,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중과세 제도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,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요. 여기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 규칙, 일종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조정 대상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?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지정하기도 하고 또 풀기도 하는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. 내가 집을 산 날이 아니에요. 파는 날,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계약할 때는 아니었는데 잔금 치르는 날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. 그럼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찔하죠?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. 계약서에 도장 다 찍고 이제 잔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다. 그럼 꼼짝없이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할까요? 다행히도 여기에 구제책이 있습니다.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.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빙된다면요. 설령 잔금일에 우리 동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이미 계약한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주기 위한 조항이죠. 그렇습니다.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받는 것. 이게 바로 예상치 못한 규제 변경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. 이 복잡한 중과세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예외사항 중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. 바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재개발, 재건축 때문에 이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? 이게 굉장히 흔한 질문인데요. 과연 입주권도 집으로 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건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다릅니다. 법적으로 보면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고요.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하당합니다. 다주택자 양도세 준 거는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권리인 입주권을 파는 것에는 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. 아, 근데 여기서 진짜 헷갈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잘 들으셔야 해요. 내가 다른 집을 팔 때 이 사람 몇 주택자야 하고 주택수를 계산할 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요. 그런데 정작 그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.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? 이 부분을 꼭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. 그렇다고 그럼 입주권 파는 건 세금 걱정 없겠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다주택자 중과세만 피하는 거지 세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무려 70%, 2년 안에 팔아도 60%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단기 양도세율이 따로 적용됩니다. 자, 오늘 분석한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앞으로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중과세의 부활, 조정 대상 지역의 중요성, 그리고 계약 시점의 예외, 마지막으로 입주권의 특수성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2020년, 이게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세금 제도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부동산 전략은 이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?